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33번 해설 시작합시다. 33번은 생물의 번식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번식 전략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분산 투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집중 투자가 나와요. 번식의 목적은 종을 이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분산 투자라는 거는 일단 여러 마리를 낳아. 대충 여러 마리를 낳으면은 그중에 뭐 몇 마리는 살아남겠지. 뭐 얘 살고 얘 죽고 살고 죽어도 그래도 많이 죽어도 종은 이어지니까 요렇게 하는 게 분산 투자라고 보면 집중 투자는 딱 느낌이 오죠. 그냥 소수의 몇 마리만 낳는 건데 그 소수의 몇 마리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지만 그래도 과반 이상이 살아남는 요런 게 집중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개의 차이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생존율이야. 집중 투자 전략이 새끼 수는 적은데 생존율이 높아서 이 전략도 좀 쓸만하다. 야생에서는 새끼 수가 적으면 죽을 위험이 큰데 멸종의 위험이 큰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생존율이 높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예시가 하나씩 나옵니다. 분산 투자 번식에서는 생쥐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생애가 좀 짧은데 많은 새끼를 낳지만 대부분이 죽는다.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집중 투자 쪽에서는 두 개가 나옵니다. 침팬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코끼리가 예시로 나와요. 코끼리, 침팬지랑 코끼리. 처음에 사람도 나오긴 하는데 사람도 따지고 보면 집중 투자 쪽에 속해 있긴 하지만 조금 예외죠, 사람은. 왜 야생 쪽이 아니니까 생존율이라는 거를 논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그래서 마지막 집중 투자 쪽에서는 침팬지랑 코끼리가 예시로 나옵니다. 이들은 이제 긴 생애 동안에 새끼를 좀 적게 낳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이 생존한다. 자, 그래서 야생에서는 대부분 분산 투자 쪽이라고 하는데 이 집중 투자는 리스크가 조금 높거든.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지문은 수일치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수나 부분과 관련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일단 여기 처음 시작부터 보면은 a number of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species. species는 단수랑 복수가 둘 다 되는 명사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a larger percentage of 이것도 많은 수의 많은 비율의 라고 해석이 되니까 얘가 수일치가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친구가 수일치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their offspring이란 단어가 아까 있었던 species랑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단수 복수가 둘 다 됩니다. 자, 또 쭉 가다 보면은 every 플러스 단수명사 또 나오고요. 근데 단수가 아니죠. 더 가다 보면은 대다수의 라는 뜻의 the majority of 또 나오고 얘도 대다수가 이제 단수 복수가 뒤에 따라 달라지는 친구. 그리고 every 또 나오고 마지막에 about half of 까지 해서 요것도 이제 단수 복수 뒤에 따라 맞춰주는 애. 수일치가 좀 중요한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말고는 문법이 뭐 없기 때문에 문법은 요 정도 봐주고 내용 쉬웠으니까 빠르게 한번 클리어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다시 보면은 in most respect로 시작하죠. 여기서 respect는 측면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뭐뭐한 측면에서 존중이 아니고 그 대부분의 측면에서 인간은 어떤 어쩌고저쩌고 한 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종이냐면 비교적 small number of 소수의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소수의 종들 여기선 복수로 들어가고요. species가 단수 복수 둘 다 되는데 여기선 복수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만약에 a number of 대신에 the number가 되면은 요거는 뭐뭐의 숫자라고 해석이 되니까 해석이 달라져서 요것도 틀리죠. 어쨌든 소수의 종들 중에 하나이다. 어떤 종들이냐면 that evolved 진화시켰던 종들이랍니다. 자, evolve가 자타동사 다 되는데 여기선 타동사로 쓰여요. 진화시키다. 매우 다른 전략을 진화시켰던 종이래. 여기 that은 앞에 있는 species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매우 다른 전략을 진화시켰다. 어떤 전략이냐? of 설명이 나오는데 investing 투자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아주 다른 전략이에요.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어떻게 되느냐? to reproduce 이게 재생산하다가 아니죠. 번식하다라는 뜻이고요. 번식하다. 근데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번식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아주 틀리진 않지만 결과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게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 용법으로 해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뭐뭐 하게 되다. 즉,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더 느리게 번식하게 되는 아주 다른 전략을 진화시켜온
소수의 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상하긴 해요. 그지? 에너지를 많이 써서 많이 뽑아내면 몰라도 에너지를 더 쓰는데 더 조금 나오는 거잖아. 이상하다 이거지. 자, 이어서 like로 시작하네요. 그럼 전치사일 테니까 뒤에는 쉼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묶어줘서 수식어 표시하면 되고요. 유인원이나 그리고 elephants. 코끼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숙합니다. At a leisurely pace. At a pace 하면 뭐뭐한 속도로라고 해석이 되죠. The leisurely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느긋한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ly가 붙었지만 명사에 ly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 친구 형용사예요. 그럼 전체를 딱 해석해보면 천천히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 천천히 성숙합니다. 자, 병렬 구조 나오죠. measure, mature 이거랑 그리고 병렬 grow 그리고 마지막 병렬 have까지인가 싶었더만 하나 더 나오지. but, devote까지 해서 4개 병렬이야. 우리는 천천히 성숙하고요. 그리고 몸집을 larger bodies, 더 큰 몸집을 키우고요. 여기서 grow도 타동사로 들어갔죠. 몸집을 더 키우고요. 그리고 아이를 거의 가지지 않고요. 새끼를 적게 낳고요. 하지만 devote, 헌신합니다. 자, 요 단어 중요하죠. 헌신하다. 왜 중요하냐면 요 단어 뒤에는 보통 요런 구조로 나옵니다. 헌신하다 devote A 뭐뭐를 to B 형태로 나오게 돼요. A를 B에 헌신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A를 B에 헌신하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을 잘 키우는 것에 헌신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거는 이 to가 전치사라는 거잖아. 그럼 뒤에 나오는 이 raising이란 단어가 투부정사가 아니고 동명사로 나오게 되겠죠. ing 형태 동명사. 전치사 뒤에니까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전략을 펼치는 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소수의 종들만 펼치는 전략이래.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전략이 succeed, 성공합니다. succeed도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는 친구죠. 근데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네요. 성공하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끝까지 묶이게 될 텐데요. 근데 because도 접속사인데 뒤에 보니까 while 또 접속사가 나오죠. 그럼 2번 묶이겠지. while이 먼저 쉼표까지 끊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because가 마지막 끝까지 가죠. 여기서 while은 뭐뭐한 반면에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유인원과 코끼리가 produce fewer babies. 더 적은 새끼를 생산하는 반면에 낳는 반면에 than mice. 쥐들보다 얘들이 더 적게 낳는 반면에 더 높은 비율의 그들의 새끼들이 survive, 살아남습니다. to then produce. 그러고 나서 reproduce, 번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투부정사도 결과적 용법처럼 해석해주면 되겠죠. 결과적 용법으로 해서 뭐뭐 하게 되다. 살아남아서 결국 번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large percentage of도 단수 복수를 따져주는데 뒤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이 offspring이란 단어도 species랑 마찬가지로 단수 복수 둘 다 돼. 근데 지금 계속 fewer baby 쓰고 their offspring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봐줘서 여기 survive도 지금 동사가 복수 형태로 와준 거 봐주면 됩니다. 즉,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생존율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집중해서 한두 마리 잘 키워놓으면은 걔가 살아남아서 또 한두 마리 잘 키우면 결국은 살아남는 건 똑같잖아.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분산 투자 번식의 예시가 나옵니다. 생쥐가 예시로 나오는데요. 생쥐는 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엄마가 될 수 있냐면 그녀라고 했지만 생쥐예요. 그녀가 is just 5 weeks old. 5주, 생후 5주가 되었을 때부터 이미 엄마가 될 수가 있대. 자, 그리고 동사 병렬 또 나오죠. has가 병렬, can become이 병렬. 그리고 다시 마지막 and, can have까지 해서 3개 병렬로 봐주면 돼요. 아니 쌤, 여긴 조동사 있는데 여긴 왜 없어요? 없어도 되는 거지 없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can 뭐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5주 만에 엄마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질 수 있는데 4 to 10 pups 4마리에서 10마리의 새끼를 가질 수가 있대요. per litter. 이 단어가 한국말로 바꾸기 조금 애매한 단어긴 합니다. 한 배에서 나오는 새끼들을 의미해. 한 배의 새끼들. 그래서 한 번 낳을 때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낳는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can have a new litter. 또 다른 배의 새끼들을 그러니까 한 타임 더 세컨드 라운드로 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가질 수가 있습니다. every 2 months. 매 2달마다 굴릴 수가 있대요. 자, 여기서 every는 모든이란 뜻의 every가 아니잖아. 순환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마다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뒤에는 꼭 단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달마다
새로운 새끼들을 낳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new litter이라고 한 게 아까 말했던 요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4마리에서 10마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 2달마다 4마리, 10마리가 나오는 거죠. over 뭐뭐 동안에라고 해석되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동안 the course 어떤 기간 동안 그녀의 대략 12달 생애 기간 동안에 생쥐는 생애가 좀 짧네요. 그치? 생애 다 합해봐야 1년밖에 안 되나 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낳기는 하지만 however 그런데 the vast majority of her pups 그녀의 새끼들의 대다수는 자 이것도 단수 복수 뒤가 기준인데요. her pups가 주어기 때문에 그럼 단수 말고 복수 취급해주면 되겠죠. die 죽습니다. 여기 수일치 봐주면 되고요. 어릴 때 죽게 됩니다. 자 반면에 in contrast 이젠 집중투자 쪽 얘기 또 한번 들어봐야겠죠. 침팬지랑 코끼리 나오나 보네요. in contrast a chimp 이게 침팬지지. 침팬지랑 elephant 코끼리 뒤에 mother까지가 주어네. 침팬지나 코끼리의 엄마가 근데 여기도 지금 5월로 이어졌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되네요. 그지? 뒤쪽에 does도 동사가 똑같이 단수 동사로 s가 붙어야 되는 거 여기도 수일치 잘 봐주면 됩니다. and였으면은 복수였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or이니까 단수로 오죠. 어쨌든 한 마리 침팬지나 코끼리 어미 한 마리가 does not reproduce 번식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번식하지 않느냐? until 뭐뭐까지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죠. 뭐뭐까지. 뒤에 쭉 쉼표까지 봐주면 될 거고요. 그녀가 at least 최소한 12살이 될 때까지는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네요. 그녀는 줍니다. 탄생을 줍니다. 누구에게? 이거 의역하면은 새끼를 낳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탄생을 주는 거니까. 그녀는 낳습니다. 오로지 one infant. 한 마리의 새끼만 낳습니다. every 이것도 뭐뭐마다라고 해석되는 every니까 뒤쪽에 단수가 올 필요가 없어요. 5 or 6 years 5에서 6년마다 over 아까랑 형태가 똑같죠? 여기 over도 뭐뭐 동안이고 the next 30 or so years or so 그 정도 그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30년에서 혹은 그 정도의 시기 즉 합쳐서 30년 정도 되는 시기 동안에 5에서 6년마다 한 번씩 한 마리만 낳는 거야. 그 되게 조금 낳는 거잖아. 근데 얘는 생존율이 높아서 about half of these offspring 그 새끼들 중에 절반 정도가 make it to becoming parents 부모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자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쓰였죠. make it to라는 게 일단 수일치 먼저 얘기해 보면은 half of도 부분이라서 뒤에가 중점이 되는데요. 이 offspring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단수 복수 둘 다 되지만 복수로 취급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make 여기 수일치 한번 봐주면 되고요. 근데 make it to가 어디에 도달하다란 뜻이야 원래는 어디에 도달하다. 그리고 이 to가 그럼 어디에니까 전치사겠지. 아까랑 똑같이 devote A to B의 to가 전치사인 것처럼 여기 to도 전치사라서 뒤에는 동명사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요거 동명사 오는 거 하나 봐주고요. 근데 이 도달하다 뒤에 나오는 요 동명사 자리, 요 목적어 자리는 꼭 장소 같은 게 올 필요는 없어요. 장소이기도 하지만 목표 같은 게 혹은 추상적인 개념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모가 되는 것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뭐뭐에 성공하다라고 의역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번식 전략 중에 분산 투자가 불리할 것 같지만 소수만 쓰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수일치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거는 또 오랜만이네, 그지? 수일치 위주로 잘 문법은 봐주면 되고 내용은 어렵지 않았으니까 단어 위주로 한번 쓱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여기까지. 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34번 해설 시작합시다. 34번은 과학 얘기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는데 어떤 원동력이 있었대. 그게 뭐냐 하면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개방해서 그렇다. 무언가 발견했을 때 이거 나만 알고 있을래? 라고 하지 않고 그거를 다 공유하는 게 과학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과학자들은 발견한 정보를 보통 공개한대요. 그치? 과학 잡지들 많잖아. 뭐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그런 것들 보면은 엄청난 논문들이 다 공개돼서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다 공개하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검증을 하려고 그렇게 공개를 하고요. 그럼 올렸을 때 다른 과학자들이 점검을 해줄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목적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 그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진짜 희대의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론들이 만들어내지기까지 또 이전에 깔려 있었던 다른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요런 말들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서로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의존한다고 합니다. 내용 어렵지 않아요. 끝이야.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왼절로 시작하네요. 그러면 수식어로 시작하는 거니까 쉼표 찾아주면 여기까지 해서 수식어로 묶일 거고 그 다음에 they, do not이라고 주절의 주어랑 동사가 나오죠. 자, 그럼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이 될 텐데 과학자들이 만들 때 an important new discovery 새로운 중요한 발견을 만들 때, 그러니까 발견을 했을 때 또는 실험적으로 증명했을 때 some hypothesis 어떤 가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을 때 그들은 do not 하지 않습니다. in general 이거 중간에 잠깐 껴있는 삽입구죠. 갖다 버려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들은 keep 하지 않습니다까지가 동사고요. 그지? 그들은 일반적으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That information 그 정보를 to themselves 이거 표현법이죠. 무언가를 스스로에게 유지하다. 조금 의역하면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So that 그래서 뭐뭐 하도록이라는 표현 나오네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alone 그들 홀로 they alone 그들만이 can consider 고려할 수 있도록 그것의 의미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거지. 그 정보의 의미를 혼자서만 고려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from it 그것으로부터 추가적인 이론을 derive 도출해낼 수 있도록 혼자만 간직하지 않는다. 오케이 뒤쪽에도 구조가 조금 어렵긴 한데 so that이 결국엔 끝까지 가는 거고 중간에 병렬 구조 하나 나왔었죠. derive라는 동사랑 consider 두 개 병렬 봐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derive는 드라이브 아니야 derive야. 요거 도출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도출하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 instead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요거 사실 not의 법 비형식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앞에 있었던 not, do not, a, but, b 이렇게 봐주면 돼요. 이게 문장이 다르니까 이제 but 말고 instead나 아니면 rather 같은 걸로도 많이 쓰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publish 공개해버려. 그들의 결과를 그냥 공개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데이터가 available 가능하게 만들어버려 for inspection 점검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남자야 그지? 틀릴까봐 조마조마하는 게 아니야. 그냥 데이터 공개해버리는 거야. 야 이거 점검 좀 해봐. 나 이런 거 했는데 맞는지 좀 봐봐. 그죠? 자, make가 오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뒤쪽에 목적어랑 보어가 이렇게 와서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는 것까지 봐주면 되겠죠. 형용사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그들의 데이터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해석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또한 만들어줍니다. make 여기서도 오형식으로 쓰이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뒤쪽에는 목적어랑 보어가 오겠죠. 그래서 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갔고요.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문법이 더 쓰였지. make it possible. make 목적어 보어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it이 나오면 항상 좀 봐줘야 될 게 뒤쪽에 그치 투부정사가 나오는가. 그럼 나왔을 경우에 이 친구는 뭐야? it to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으로 쓰입니다. 여기가 가목적어, 이쪽이 이제 진짜 목적어로 쓰이죠. 그럼 투부정사 앞에 붙어 있는 이 for은 의미상 주어가 되죠. 그럼 전체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다른 과학자들이 reconsider their data. 그들의 데이터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재고하게 하고, 재고하다,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possibly, 아마도 refute, 반박하게 하는 것이 반박. 그들의 결론을 반박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 전체가 목적어라고 봐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공유의 목적입니다. 검증,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자, 마지막에 있었던 이 reconsider이랑 그리고 병렬로 possibly refute 이렇게 두 개가 병렬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투부정사인 거야, 사실은. to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병렬이니까. 자, 그래서 뭐 검증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more important, 더 중요하게 though, 그러나 though는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그냥 부사로도 쓰이죠. 여기서는 그냥 부사로 봐주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형태로 또 나옵니다. It makes it possible. 그럼 여기서 make도 또 오형식으로 쓰였을 거고 똑같아요. 여기 목적어, 여기 for, 목적어 자리에 뒤쪽에 딱 보니까 또 for 들어가고 to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 가목적어일 거고 뒤쪽에 for은 누가 봐도 의미상 주어고요. 그다음에 나온 to 누가 봐도 진짜 목적어고. 그치? 근데 앞에 나온 it은 뭐냐? 이거는 it 가주어진 주어는 아니고요. 여기 it은 앞에 내용을 빌어서 보자면 정보 공개한 게 되겠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 공개가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다른 과학자들이 to use that data,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struct,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여기 투부정사는 부사로 봐주면 되겠죠. 새로운 hypothesis, 새로운 가설들, 아까 요거의 복수형으로 봐주면 돼요. 요게 단수 형태고 요게 복수 형태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설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to perform, 새로운 실험들을 수행하도록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또 가능하게 합니다. 요게 두 번째 목적이 되겠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활용해서 실험도 해보고. 자, 여기서 근데 가정이 하나 있대요. 가정은 이것입니다. 대절 이하입니다. 여기 명접으로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가정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이 가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들의 가정이 하나 있다는 거야. 과학자들의 믿음이 되겠죠. 자, 그들의 믿음이 뭐냐면 사회 as a whole, 전체로서, 여기서 as a whole은 전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사회 전체가 will end up, 뭐뭐 하게 될 거래요. end up 뒤에 ing 이렇게 나오면 end up ing, 뭐뭐 하게 되다, 뭐뭐로 끝나다 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 하게 되다. 중요한 거 이 친구 ing다. 투부정사로 쓰지 않아요. 즉 사회 전체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래. 뭐 한다면 그 정보가 is spread, 퍼진다면, as wid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널리 퍼지게 된다면,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a few people, 몇몇의 사람들에게 제한되기보다는. 자, 지금 정보가 제한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태로 나온 거 봐주면 되겠죠. 수동. 몇몇의 사람들에게 제한되기보다는 가능한 한 널리 퍼질 수 있다면 그럼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다. 좋은 믿음입니다. 봐야 될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정보가 퍼지다라는 거 여기서도 수동으로 쓰인 거 하나 봐주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widely, as에서 원급 비교 쓰였는데 원급 비교 중간에 박혀있는 요 친구는 여기 원래 형용사도 들어가고 부사도 들어갑니다. 둘 중에 경우에 따라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as에서 원급 비교를 살짝 걷어내고 보면 이거 빼고 뒤에 as도 빼고 보면 원래는 information is spread widely. 그러니까 얘가 수식어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동사 꾸미려면 부사여야 되니까 그래서 ly가 붙어있는 형태로 와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wide로 그냥 형용사로 나오면 틀리게 되죠. 자, 그래서 원급 비교 나왔을 때는 얘가 원급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형용사 부사 중에 뭐가 와야 되느냐 그걸 좀 더 잘 봐주면 됩니다. 얘가 뭘 꾸며주는지 그걸 보면은 둘 중에 뭐가 올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나만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를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in a strict sense, 좀 엄격히 말해보자면, 엄격한 센스가 여기서 관점이죠. 엄격한 관점에서 보자면 every scientist, 모든 과학자는 every plus 단수 봐주면 됩니다. 수일치도 단수 취급해서 뒤쪽에 동사도 단수 동사가 오죠. 수일치. 모든 과학자는 의존합니다. 어디에 의존하냐면 on the work of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의 작업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단이 의미하는 바가 상호 의존하게 된다.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주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 과학이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냐? 지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면 돼요.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고 결론이 서로 의존해서 사회를 발전시킨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문법은 842 말고는 딱히 어려운 거 없었죠? 단어랑 내용 위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34번 여기까지. 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35번 해설 시작합시다. 자, 이거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목을 일단 먼저 보면 기억의 재구성에 관한 글입니다. 뇌 속의 지식으로 빈틈을 채우는 과정이래요. 야, 소재가 참 추상적이라서 좀 와닿진 않죠?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먼저 시작은 바틀렛의 실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는데 결론만 보면은 사람들이 낯선 기억을 잘 기억하지 못한대.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이따 그거 다시 물어보면 완벽하긴 기억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바틀렛이 주목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억에 오류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기억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피험자들, 실험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변형했대. 여기 지금 구멍이 나 있잖아. 이게 구멍이 난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거죠. 아니, 이 이야기가 변형이 됐다. 생각해보면 이상하긴 해요. 응? 이야기를 기억 못하면 그냥 거기 기억 안 나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에 맞게 이걸 바꿨다는 거잖아. 아, 여기서 바틀렛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바틀렛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에 빈틈이 있을 때, 이렇게 빈틈이 있을 때 뇌에 저장된 지식을 활용해서 이 빈틈을 메운대요. 자, 그러니까 이 A라는 기억이 사실은 우리 뇌라는 주머니 안에 들어간 건데 우리 뇌는 이미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어. 다른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고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A가 들어왔는데 구멍이 나서 빈틈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기억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아하, 우리 기억이 들어가서 이걸 우리에 맞게 변형을 시키겠죠. 자, 그래서 그냥 구멍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이 개인에게 맞게 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주는데 기억이란 상상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 A라고 하는 정보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상의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경험이 요 빨간색 부분, 뇌에서 이미 가지고 있던 뇌 속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목을 한번 다시 보면은 기억의 재구성, 기억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야. 다시 재구성되는 거예요. 뭘로 재구성되느냐? 뇌 속의 지식으로 그 빠진 빈틈을 메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해됐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바틀렛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에 S부터 쓰면 뭐뭐 연대라고 해석이 되죠. 1930년대에 영국의 심리학자인 Sir Frederick Bartlett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요청했어요. ask 나왔는데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뒤쪽에 이렇게 people, 목적어 나오고 to listen to가 목적격 보어로 나오죠. ask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뒤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받아줘요. 그리고 오형식의 기본 해석, 오가 see 하도록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리고 ask 자체도 물어보다가 아니라 요청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심리학자 바틀렛 경이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to listen to, 듣도록. 뭘 듣냐면 folk tales들을 보는데요. 이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설화 같은 거죠. 설화, 뭐 전설 그런 거.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로부터의 설화를 듣도록 요청했어요. 들어주세요 한 거죠. 그리고 then recall. 요거는 앞에 있는 이 투부정사랑 병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ask의 목적격 보호 자리가 병렬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recall, 기억해내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뭐 하도록이라고 조사가 붙어야 돼.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These stories, 이 이야기들을 at later day, 나중에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거죠. 이게 실험 내용이야. 자, 그리고 as you might guess, 당신이 아마도 예측할 수 있다시피 여기서 as는 뭐뭐 하다시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뭐뭐 하다시피, 예측하다시피.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were not remembered, 기억되지 않습니다. as well, 잘 기억되지 않아요. as 원급 비교 봐주면 돼요. 물론 as well이란 단어가 또한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진짜 as로 봐주면 돼. 즉 뒤에 거만큼 앞에 거 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익숙한 이야기만큼이나 well, 잘 기억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해요. 자, 두 번째 문단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놀랍게도 surprisingly, however, 그러나 기억의 오류가 errors in memory, 기억의 오류가 were not random, 랜덤이 아니었습니다. 자, 과학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무작위, 랜덤이 무작위잖아. 무작위가 아니라는 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작위가 아니라는 건 자기적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not A but B 형태가 나옵니다. not random but rather. 이게 but이랑 똑같은 거죠. 무작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피실험자들은 often rewrote, 다시 쓰곤 했어요, 종종. similar parts of the stories, 그 이야기의 비슷한 부분을 다시 썼어요. in their own minds,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썼다는 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시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렸다. 특히나 particularly the parts, 어떤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을 다시 썼냐면 요거 이제 동격이 되겠죠. 앞에 있는 이 similar parts of the story, 이 부분이
특히나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대절, 주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이 들어가네요. 주관대. That made the least sense. 이거 수거를 하나 봐줘야 되네. 그치? make sense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다라는 뜻이야. sense가 이해라는 뜻이죠. 이해를 만들다, 이해가 되다. 근데 least니까 이해가 안 되다로 해석해야겠죠. least까지 포함해서 make the least sense면 가장 이해가 안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to them, 그들에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즉 기억의 오류가 뭔가 구멍이 좀 태워져 있는 이런 빈틈이 있는 부분을 다시 원하는 대로 재구성해서 썼다라는 거지. 자, 이걸 보고 이제 바틀렛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대로 나오죠. 바틀렛이 concluded, 결론을 내렸습니다. that 이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요 that은 conclude의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로 쓰였겠죠. 명접 that. 명사절 접속사 뒷문장은 완전합니다. 근데 명접 that이면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when이 나왔어. 연결사 두 개죠.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구성이지. 연결사 두 개면 첫 번째 when은 쉼표까지 해서 왼절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절이 humans draw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대절이 됩니다. 쭉쭉쭉 해서 끝까지 가주면 되고요. 중간에 나오는 이 쉼표 or shops 요거는 잠깐 들어가는 삽입으로 봐주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바틀렛이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when facing problems,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요거 분사구문이죠.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구문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주어는 당연히 humans였을 거고, 사람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humans draw upon, draw upon은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이용하다, 활용하다. 사람이 이용한다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뭘 이용하냐면 mental schemata. 자, 이런 단어 나오면 참 난감한데요. 정신적인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틀이나 기준, 어떤 사상 같은 건데 아까 쌤이 그린 이거를 멘탈 스키마타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뒤에서 삽입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shelves, 선반이죠. 창고 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stored knowledge, stored는 knowledge 꾸며주고 있고, 그럼 여기서 stored는 pp로 쓰인 거지. 저장된 지식, 우리 뇌 속에 있는 저장된 지식의 창고, 선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를 활용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뒤쪽에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죠. to fill, 채우기 위해서 in any minor gaps, 어떤 사소한 빈틈 같은 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억에 이런 빈틈 같은 걸 메우기 위해서 이 멘탈 스키마타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Therefore, 그러므로 기억하는 것은 remembering, 기억하는 것은 is an imaginative process, 상상의 과정입니다. 어떤 상상의 과정이냐? 오케이, 이것도 주격관계 대명사. 주관되면 일단 수일치부터 봐줘야죠. 뒤쪽에 동사의 수일치부터 바로 꺼내주면 되고요. 상상의 과정인데 that involves, 포함하는, building upon, 뭐뭐 위에다 짓는 것이죠. 그럼 조금 의역해보자면 요것도 뭐뭐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의역해줄 수가 있겠죠. 뭐뭐에 기반하는 것. 즉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는 것을 포함하는, 요거 뇌 지식 얘기하는 거야. 스키마타. 과거의 지식에 기반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상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끝납니다. 여기서 굳이 상상의 과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을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였어? 멘탈 스키마타를 활용한다며. 그럼 머릿속에서 기억이 재구성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상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봐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의 재구성에 관한 내용이 조금은 어려웠었던 그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문법은 뭐 그냥 그랬었고, 이거는 이 지문은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를 제대로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이 머릿속의 재구성 과정이다. 뇌 속의 지식으로 빈틈을 채우는 과정이다. 저것만 잘 이해했으면 나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36번 해설 시작합시다. 자, 이거 내용 되게 쉬워요.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끝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시작하는 모의고사 글은 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거의 열의 아홉은 반례로 뒤집어집니다. 여기 보이죠? People often say,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로는 이라고 시작하는 거는 이게 뉘앙스가 그런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렇대요. 일반적으로 이렇다고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도하게 확장하다가 갑자기 붕괴하는 거,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거, 아니면 뭐 몽골이나 등등 많죠. 그런 식으로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But is this always the case? 이게 항상 그럴까요? 이러면서 반대로 뒤집어지죠. 그렇지 않은 게 또 있다는 거야. 반복되지 않는 역사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처럼 잘 나가다가 갑자기 침략에 의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대요. 이거는 명백한 반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 붕괴한 게 아니니까. 즉,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친 일반화는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는다. 라고 마무리하고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이 일반적인 상식에 관한 부분인데 어차피 뒤집어질 것 치고는 좀 길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자. History로 시작하니까 얘가 주어예요. 명사가 맨 앞에 있으면 걔는 주어인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쉼표는 이렇게 삽입으로 봐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사람들이 뭐뭐 하기로는 역사는 그 자체를 반복한다. repeats itself. itself가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주어랑 똑같죠. 그래서 제귀대명사로 쓰인 거 하나 봐주면 되고요. 자, 근데 뭐 사실은 좀 깊은 걸 얘기해 보자면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얘가 맞기는 해요. 주어랑 동사고 say의 목적으로 명접대시 들어가 있었던 건데 그 명접대 안쪽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명접대를 바깥으로 풀어준 그런 경우라고 봐주면 됩니다. TMI였고요. 몰라도 돼. 어쨌든 첫 번째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역사가 그 자체를 반복한다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야. 그리고 looking at, 뭐뭐를 보면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요거는 동명사일 수도 있지만 뒤쪽에 보면 some things do seem이라고 주절에 주어랑 동사가 제대로 박혀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쉼표까지 해서 분사구문으로 봐주면 되겠죠. looking at. 분사구문으로 해서 분사구문 뭐뭐를 보면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historical records를 보면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뭐의 기록이냐면 ancient civilizations. 고대 문명입니다. 고대 문명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some things. 몇 가지 사건들, 일들이 do seem. 여기서 do는 강조로 쓰인 거지. 진짜로라고 해석해주면 돼. 정말로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seem to 부정사 나오죠. seem to happen.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케이, 이거 ing 쓰지 않고요.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짜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몇몇 사건들은. 그러니까 봐봐. 지금 뉘앙스가 계속 진짜로 반복합니다도 아니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잖아. 그러니까 뒤에 지금 밑밥 계속 빨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던데 라고 밑밥을 깔다가 마지막에 근데 아니에요 라고 뒤집어질 거예요. 자, 이어서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문명은 civilizations, 문명은 expand, 확장합니다. expand. 지금 동사가 여러 개가 병렬이 됩니다. 확장합니다. 그리고 쉼표 get overextended. get pp니까 BPP 형태, 그러니까 수동태라고 봐줘도 돼요. 과하게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collapse, 붕괴합니다. 여기까지 동사 3개가 병렬이죠. 처음에 확장하고요. 그리고 과하게 확장되고요. 이거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나 봐. 그지? 확장까지는 본인의 의지인데 과하게 확장되어 버리는 거는 어쩌다 보니까 더더더더 커지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collapse, 붕괴한다. As in the cases of Rome. 로마의 경우에서처럼. 여기서 에서는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해주면 되죠. 전치사 in이랑 같이 해서 뭐뭐에서처럼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쉼표 위치가 계속주용법으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는데 여기 그 다음 쉼표까지 해서 로마를 꾸며주고요. 그리고 이 전체가 다시 병렬이 됩니다.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the cases of Rome 하고 위치로 수식받는 거랑 그리고 뒤쪽에 and 그리고 the British Empire 하고 얘도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수식을 받죠. 그러니까 이러한 로마의 경우와 그리고 이러한 대영 제국의 경우에서처럼 이렇게 2개가 예시가 나온 거야. 이게 1번 예시, 이게 2번 예시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시는 로마였잖아. 뒤에도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went under, go under 하면은 가라앉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조금 의역하면 멸망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멸망하다. 오케이, AD면 기원 후니까 기원 후 476년에 혹은 뭐 서기라고 하기도 하죠. 기원 후 또는 뭐 서기 476년에 멸망했던 로마.
그리고 대영제국의 경우인데 대영제국은 또 어떤 곳이었냐면 which fell apart. apart가 따로 떼어놓다란 뜻이잖아. 그럼 fell apart는 해체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나라가 해체가 된 거야. more than 1,000 years later. 1000년도 더 이후에요. 그러니까 아까 476년 서기 이때 로마가 멸망한 경우가 이 똑같이 문명이 확장하고 더 확장되다가 결국에는 붕괴하는 로마가 서기 476년에 있었는데 1000년도 더 지나서 똑같이 브리티시 엠파이어도 해체가 됐다는 거죠. 이게 언제였냐? 포스트 월드 워 II 에라. 포스트면은 뭐뭐 이후에라고 해석이 되죠. 뭐뭐 이후에. 월드 워 II면 세계 2차 대전이지. 세계 2차 대 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후 에라 시기에 그러니까 뭐야?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but is this always the case? Is this always the case? 이것이 항상 케이스인가요? 케이스가 아니라 여기선 의역해서 항상 사실인가요? 라고 해석이 되죠. 항상 그런가요?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요거는 요 사이에 it is가 생략이 된 거죠.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이 항상 사실이라면 그러면 archaeology는 would be pretty boring. archaeology가 고고학이란 뜻이죠. 고고학은 꽤나 지루할 것입니다. 자, 요거 감정 분사 하나 들어갔어요. 고고학이라는 과목이 우리한테 지루함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루함을 주는 주체니까 그래서 여기선 능동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자, 모든 감정 분사는 항상 나올 때마다 능동 수동을 봐줘야 돼요. 네임드 분사지 요거는 능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체가 고고학이니까. 자, 이어서 설명이 나오는데 부연 설명이죠. 세미칼론. One thing would happen again and again. 이 부분은 이유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앞에서 이게 지루할 거라며. 왜 지루하냐면요에 대한 이유인 거야. 한 가지가 계속해서 발생할 테니 고고하게 지루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이어지는 거지. 그런데 that's not what archaeologists see. 그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what 나왔어요. 앞에서는 없었고 뒷문장에 see의 목적어도 없으니까 what이 잘 쓰였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로 봐주면 되겠죠. 당연히 that 바꿔 쓸 수 없고요. 이게 고고학자가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은 다른 것을 본다. 즉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걸 뜻하죠. 여기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역사는 실제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몇몇의 문명은 end 끝난대. suddenly 그것도 갑자기 끝난대. like 뭐뭐처럼이에요. 여기서 like은 전치사로 쓰였죠. 전치사로 뭐뭐처럼 아즈텍이나 아니면 잉카 문명처럼 갑자기 끝나게 됩니다. 근데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이 어떻길래 그렇느냐에 대한 설명이 뒤에 다시 한번 나오죠. conquered by invaders. invader 침략자란 뜻이고요. 침략자. conquer 정복하다란 뜻이죠. 정복. 근데 여기서는 conquered가 동사가 아니잖아. 동사는 앞에 있었어요. 여기 전치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쉼표 나온 요 친구는 그냥 앞에 거 꾸며주고 있는 과거분사입니다. pp로 쓰였죠. 동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복된이라고 해석이 되겠지. 침략자에 의해서 여기 by도 박혀 있잖아. pp죠. 서기 1520년에 침략자에 의해서 정복된 아즈텍이나 잉카처럼 갑자기 문명이 끝나기도 합니다. 자, 이 empires, 이 제국들은 never had, 가지지 못했어요. 절대로. The chance, 어떤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to collapse as a result of over expansion. 과도한 확장의 결과로서, 여기서 에서는 뭐뭐로서죠. 과도한 확장의 결과로서 붕괴될 기회조차 없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도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위에 뭐라 그랬냐면 확장을 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어? 아까에 따르면 과학의 확장, 과확장이라고 할게요. 그냥 과확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붕괴되는 순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얘네는 침략당해서 과확장이 없어. 그냥 확장하다 바로 붕괴돼 버렸어. 이러기도 한다는 거야. 아하. 그럼 아까 말한 those empires는 당연히 여기가 아니죠. 로마도 아니죠. 아까 말한 아즈텍이랑 잉카가 되겠죠. 요거는 아즈텍이랑 잉카 문명 두 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 So, 그래서 in the case of civilizations 여기까지 다 수식어죠. 그래서 문명의 경우에는 history repeats itself. 여기 지금 땡땡이 보이지? 이거를 명사절 접속사처럼 생각해 주면 돼. 인용문이잖아. 인용문이고 이 자체를 하나의 단어처럼 봐줄 수가 있어요. 얘 전체가 주어가 됩니다. 마치 명접대시 앞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역사가 그 자체를 반복한다라는 것이 seems to be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an oversimplification처럼 보인다. 이 단어 중요하겠죠? over, 과, simple, 단순화라고 할 수 있겠지. 과한, 단순화처럼 보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나친 일반화가 되겠죠. 단어를 좀 바꿔 써보자면 지나친 일반화는 excessive generalization.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지나친 일반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후부터는 하는 말이 다 똑같은 거야.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뒤집어 놓고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주는 정말 깔끔한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문법 어렵지 않았고 단어 조금 어려웠고 내용 매우 쉬웠던 지문 36번 여기까지. 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37번 해설 시작합시다. 37번 내용 재밌습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칭찬 방식이 있대요. 요 뒤에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내용 먼저 보고 올게요. 일단 처음에 초반 부분은 서론이에요. 캐럴 박사님에 대한 소개로 시작합니다. 캐럴 박사님이 누구시냐?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으로 되게 인정받는 심리학 교수님이래.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뒤에 설명이 나와요.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하는데 고정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고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대. 근데 고정 사고방식이 뭐냐면 넌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라고 부담감을 팍팍 주는 칭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한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하네 똑똑해 잘하지 라고 이렇게 부담감을 팍팍 주면은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겠어.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아니 나 사실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부담스러워서 도전을 피한대요. 도전을 피하면 어떻게 돼?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야. 성장 불가 회피형으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고정 사고 방식이고 반면에 성장 사고 방식은 뭐냐?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열심히 해봐. 뭐 못해도 돼. 한번 해봐봐. 열심히 해봐. 이러면 이제 애가 잘해봐야지. 이러고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노력하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칭찬을 해줘야 된대. 이게 성장 사고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하는 글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뭐가 당연히 좋겠어요. 이쪽이 좋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럼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보면 똑똑함이 아니라 노력을 강조해라. 자, 무슨 말인지 이제 딱 와닿죠. 오케이, 내용은 쉬우니까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캐럴 박사님에 대한 소개, 서론이라고 했었죠. 스탠포드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는 Dr. Carol Dweck이라는 분이 있는데 Dweck. 이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The 어쩌고저쩌고저쩌고 Pioneer까지가 보호가 됩니다. 수식이 조금 길죠.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recognized, 인정받는 pioneer, 선구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선구자. 앞쪽에 recognized는 파이어니어 꾸며주고 있는 PP죠. 형용사로 들어갔고요. 인정받는. 자, 그럼 뭐 때문에 인정받는지가 나와야겠죠. 뒤에 오브는 뭐뭐로 인정받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of the concept, 어떤 개념으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오브는 동격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무슨 개념이냐면 growth mindset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아까 다 설명했던 겁니다. 성장 사고방식이에요. growth mindset,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개념. 으로 인정받는 선구자래요. 그럼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거니까 어떤 건지 설명을 한 번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설명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 as a way, 어떤 방식으로서. 뒤에 투부정사가 쭉 길게 나오는데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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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이래한 방법으로서의 성장 사고방식. 자, 그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수식어가 지금 얼마나 붙는 거야? 되게 좀 길게 계속 붙고 있죠. 좀 이따 한 번에 다시 해석해 볼게요.
일단 뭐 할 수 있는 방식이냐면 to continually 지속적으로 grow 성장하고 learn 배우고 and preserve 인내하다란 뜻이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In our efforts 노력에서 오케이 이 단어 중요하겠죠. 노력에서 노력함으로써 계속 성장하고 인내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여기도 약간 동격의 느낌으로 봐주면 돼요. 방법인 성장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구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서론인데 뭐 좀 길었어, 그지? 자, 그 다음 문장도 조금 어려워요. 이 문장도 좀 어려운데 드웩이라는 분, 그러니까 드웩 박사가 발견했습니다. found. 뭐라 발견했냐면 대절 이하라고 발견을 했대요. 그럼 여기 that은 found의 목적어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목적어, 즉 명사겠죠. 명접 대시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 그러면 얘 뒷문장이 나올 거 아니야. 문장이 정확하게 완전한 문장이 나올 텐데 kids라고 하는 주어가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who가 시작이 되죠. 그럼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쭉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면 일단 수일치 먼저 쭉 봐주면 되고요. 근데 지금 동사가 BPP 수동태로 들어갔네. 수일치 먼저 봐줍시다. 다른 것보다 수일치. 자, 그러면 이 who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잘 봐줘야 되는데 주어 다음에 나온 수식어니까 얘가 끝나면 거기서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잘 보면 who are told they라는 주어가 또 나오지. 그럼 여기서 한번 더 묶이는 거야. 여기는 be told, told의 목적어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가 또 있을 겁니다. 엔접이 또 들어갈 거고 그럼 얘 때문에 완전한 절이 하나 더 나와요. They are smart. 자, 이게 문장이 끝난 거죠. 명접 대시 끝났고 여기까지 해서 who도 마찬가지로 끝나게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주어 다음에 나온 수식어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actually underperform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주절의 동사가 돼요. 요거의 동사야. 그럼 뭘 봐줘야겠어? 그치, 수일치 먼저 봐줘야죠. 물론 진짜 동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어가 복수였잖아. 그러면 여긴 underperform, s가 빠져야 되는 거야. In the future, in future tasks 여기까지 해서 문장이 일단 한번 끝나죠. 그 다음에 수식어 또 이어지는데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드웩이 뭐라 발견했냐면 애들은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었냐? Who are told. 아는 친구들은 알 거고 요거 해석하면은 be told. 듣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듣다. 말하다의 수동은 듣다예요. 자, 뭐라고 듣냐면 they are smart. 너네 참 똑똑하다. 라고 들었던 애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야? 이 그들이 애들이죠. 앞에서 말한 저 kids. 애들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본인들 똑똑하다라고 들은 애들이 actually 실제로는 underperform. 잘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거 어휘도 잘 봐줘야겠죠.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돼. 성과를 잘 내지 못하더라. 미래 업무에서.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는 수거 또 하나 나오는데 by choosing 선택함으로써 easier tasks 쉬운 일을 선택합니다. 여기도 어휘 잘 봐줘야겠죠. 반대의 어휘가 나올 수 있어요. 더 어려운 거, 뭐 harder 그런 거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더 쉬운 일을 왜 선택했겠어요? 부담되니까 선택했을 거 아니야. To avoid 이건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갑니다. 피하기 위해서. To avoid evidence 증거를 피하는 거죠. 어떤 증거냐면 that they are not smart.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야. 여기서 that은 앞에 있는 evidence를 받고 있는 동격의 접속사라고 봐주면 되겠죠. 동격 that. 동격 that이니까 당연히 which나 what 같은 걸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괜히 어려운 거 도전했다가 틀리면 어떡해. 그러면은 엄마 표정이 지금 너 똑똑해서 이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럼 실패하지 않는 일만 해야 돼. 도전을 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죠, 지금 드웩이.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쉼표 외치 계속적 용법이 이어지죠. 계속적 용법이고요. 그리고 드웩이 부릅니다. 그것을 원래 여기 있었겠죠. 여기에 그것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으니까 call이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일단 빠진 거죠. 뒤에 있는 이 친구는 보어가 되겠지. call이 오형식으로 쓰여서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럼 뒤쪽에 나온 having은 동명사로 쓰인 보어고 뭐뭐라고 이렇게 조사가 붙어요. 목적어 아니에요. 르이라고 붙이면 안 돼. 조사를. 자, 그럼 having이 동명사니까 이거를 가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fixed mindset이니까 고정 사고방식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고정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돼요. 아우, 길었다. 한 문장인데 요 안에 문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거야. 그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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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문제로 내기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장 어려웠으니까 별표 하나 더 줄게. 이건 좀 잘 여러 번 반복해서 봐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용은 여기는 고정 사고방식 쪽이고 이러면 안 된다 쪽에 가깝겠죠. 너무 똑똑해라고 하면 애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 근데 그 다음 문장도 뭐 그렇게 쉽진 않아요. 한번 보면 일단 이쪽은 성장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쪽인데,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자마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라고 시작을 하죠. 대조적으로 드웩은 또한 발견했습니다. 뭐라 발견했냐면 여기부터 명접 대시 또 시작이 돼요. found의 목적어, 아까랑 똑같은 구조야. 여기 명접 대시 숨어 있구나. 그럼 또 kids가 주어고 똑같은 구조 또 나오죠. who가 또 묶일 텐데,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주어 다음에 나오는 수식어는 쭉 뭐 수식이 들어갈 텐데 이게 끝나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쭉 잘라보면은 who are praised not for their smarts but for their efforts develop. 이거 생뚱맞지? 그러니까 얘가 뭐냐, 이게 who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주절의, 그러니까 kids의 동사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아, 얘가 동사야.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수일치 잘 봐줘야 돼요. 수일치. 뭔가 얘가 주어처럼, 당연히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이거 주어 아닌 거 다 알겠지만 혹시 헷갈릴 수 있잖아. 이거 주어 아니죠. 앞에 쭉 가면은 kids가 주어야. 되게 멀어요. 수일치 잘 봐줘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주관대. 그치? 주관대면 바로 뒤에 수일치부터. 아, 문법 너무 좋잖아. 그지? 문법 내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싫겠지. 자, 이어서 not A but B 형식 나오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가 아니라 뭐뭐로. 그럼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면 드웩이 발견했습니다. 애들인데 어떤 애들이냐? Who are praised. 칭찬받은 거죠. Not for. 여기서 for은 뭐뭐 때문인데 그들의 smart 때문이 아니라, 즉 그들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but for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그런 애들은, 받았던이 아니네, 받는 애들은 develop. 발달시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 뭘 발달시키느냐? 목적어 나올 차례인데 왓절이니까 왓절도 묶이겠지. 드웩이 부르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growth mindset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달시켰습니다. 여기선 what으로 쓰여요. 아니, 아까는 which였는데 지금은 또 what이잖아. 근데 뒤에는 지금 똑같은 구조란 말이야. 그지? 여기서도 콜이 오형식으로 쓰인 거고 목적어가 나간 거고 이 뒤에는 보어가 남아있는 똑같은 구조인데 왜 여기는 what이 쓰였느냐? 아까 which가 쓰였는데 아까는 선행사가 있었고 앞문장 전체로, 그리고 지금은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 바로 앞에 동사잖아요. 선행사는 명사만 얘기하죠. 혹은 문장 전체나. 자, 여기서는 받을 수 있는 뭐 명사나 문장 전체가 없습니다. 쉼표 찍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what이 나오는 게 맞죠.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불완전. 여기에 it이 빠졌다.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what이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which로 바꿔 쓰거나 뭐 that으로 바꿔 쓰거나 둘 다 안 되죠. 자, 그래서 노력으로 칭찬받은 애들은 드웩이 성장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켰다. 그냥 성장 사고방식을 발달시킨 거죠. 요 문장도 조금 어려웠네. 별표 하나 정도 줄게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쉽냐? 그 다음 문장도 조금 어려워요. 자, 그들은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대절 이하를 배우는데요. 그럼 요것도 명사절로 쓰였겠죠. 명접 대시 되고요. 뒷문장은 완전하겠지. 명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보면은 their effort,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오고 비동사 뒤에 보어가 왓절로 쭉 나옵니다. 여기까지 봐주면 돼요. 이거 대절도 이 쉼표에서 다 끝난다고 봐주면 됩니다. 자, 그들의 노력이 왓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왓절하는 것, 여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lead to가 나왔어. lead to가 이끌다라고 해석되지 않아요. 중요해. 이거 잘 외워줘야 돼. 이끌다가 아니라 이어지다라고 해석이 되지. 뭐뭐로 이어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to니까. 그들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 왓절 마찬가지로 앞에 선행사 없었고 뒤에 주어도 없으니까 여기선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인 what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안 써도 되지. which랑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어요. 즉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and 새로운 문장 나와. 접속사예요. 그럼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if 접속사 또 나왔어. 그럼 접속사가 두 개니까 문장도 두 개 나와야 돼. 이 if절 여기서 끝나죠. 끝나고. 만약에 그들이 continue to try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over time 시간이 지나서 이거 수식어 갖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they will이 나오잖아. 이게 and 때문에 나온 they will인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will improve, 성장할 것이고 achieve, 달성할 것입니다. more things, 더 많은 것들을. 오케이, 이렇게 문장 분석해주면 됩니다.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어려웠나? 별표 하나 더 줄까? 별표 반 개 정도만 줄까? 자, 이렇게 해서 성장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도 끝이 났어요. 똑똑함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칭찬받은 애들이 성장을 할 수 있더라. 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애들이 end up ing 이것도 수거죠. end up 플러스 ing 형태로 나오고요. 투부정사로 나오지 않고요. 해석하면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야? 노력으로 칭찬받은 애들이잖아. 노력으로 칭찬받은 친구들, 즉 성장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결국 take on 하게 되더라. take on은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죠. tougher things, 더 어려운 일들을 결국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feel better, 동사 병렬이겠네요. end up이랑 뒤에 feel 이렇게 두 개 병렬. 기분이 더 좋아진대요. about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이 더 좋아진다. 자존감이 올라간다. 그런 느낌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땡땡이가 나와 있는데요. 인용문입니다. 인용문. 이렇다라고 드웨기 has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했다고 한 거 뒤에 목적어가 있었을 거 아니야. 뭐뭐를 설명하다. 이 목적어가 여기 인용문이라고 봐주면 돼요. 인용문이 쓰였을 때는 이렇게 순서가 도치돼서 좀 많이 나오죠. 자, 인용문 쪽을 다시 보면 emphasizing이라고 나오는데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 노력을 emphasize, 강조하다 하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gives, 줍니다. 근데 give가 사형식으로 쓰이죠. 그럼 뒤쪽에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사형식 동사니까 각각 뒤쪽의 목적어들은 뭐뭐에게 뭐뭐를 이라는 조사가 붙죠. I에게 variable, 변수를 제공할 거래. 어떤 변수냐면 that they can control, 그들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that은 control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이거 목관대라고 봐주면 되죠. 생략 가능하고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건 좋은 거야. 그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뭐야?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 노력이죠, 노력.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변수, 다시 말해서 노력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할 여지를 줄 수 있다. 그럼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내용은 진짜 간단했어. 고정사고방식 부담스러워서 안 해. 성장사고방식, 나 열심히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유도해라 라는 건데, 와, 문법이 진짜 미쳐 날뛰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특수문법 없이 진짜 기본 문법들밖에 안 나왔는데도 문장 구조가 굉장히 빡세죠. 그래서 오히려 기본기가 높은 학생들은 그냥 술술술 익히긴 할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할 수도 있는데, 덧셈도 100개 있으면 어렵습니다. 예,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용보다는 뭐 엔드 쓸 데도 없네. 내용보다는 문법 위주로 좀 봐주면 되겠죠. 자, 다음. 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38번 해설 시작합시다. 38번 핵심 소재는 감정입니다. 감정, feeling이죠.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자, 추상적인 소재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내용 어렵지 않아요. 본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장이 나옵니다. 주변에 대한 인지,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외부 요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감정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하철 승객의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왜 승객들이 문 근처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렇지, 여러분 지하철 가면은 요 자리 제일 좋아하잖아. 요 끝에 자리. 그래서 이분이 나가면 요 두 번째 있던 분이 이렇게 쏙 하고 옮기기도 하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분은 이분도 알지. 이제 이분이 그냥 옮긴 게 서로 편하게 갑시다 이러고 간 거지만 뭐지, 나 냄새 나나? 이렇게 막 괜히 찔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왜 승객들이 문 근처 자리를 좋아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유가 있긴 하더라. 이유가 뭐였느냐? 가깝다는 이점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뭐에 가까워? 여기 문에 가까운 거잖아. 문에 가깝다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외부 요소입니다. 문에 가깝다는 이점, 외부 요소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있는 게 다른 승객과의 불편함이 싫어서 그런 것이다. 이건 내면의 감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또 강력하대요. 자, 결론 부분은 감정은 실제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감정은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진짜 존재한다, 실존하며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제목 적어주면 돼요. 자,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주변에 대한 인식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면에도 영향을 받는다.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문장 봅시다. To monitor our surroundings. 하고 나서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 있는 투부정사는 그치 주어로 쓰였죠. 여기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구나. 주어로 쓰인 것이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을 모니터, 살피는 것은 is 동사고 뒤쪽에 투부정사도 또 보어로 쓰였겠네요. 이쪽 보어로. 주변을 살핀다는 것은 focus on 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on이라는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왓절이 나왔죠. 왓절 뒷문장 불완전하겠네. 딱 봐도 지금 주어가 없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로 봐주면 되고요. 선행사 없었고 뒷문장 불완전하고. 그럼 바로 봐주는 거는 what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골 물지 나오죠. 대수로 바꿔줄 수 없다. which도 안 되고요. What is outside of ourselves? 우리 스스로의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우리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즉 여긴 동격이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 what we hear, 우리가 듣는 것, 냄새 맡고 느끼고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심지어는 맛보는 것. 이거 오감이잖아, 그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는 것, 오감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한다는 거야. 즉, 외부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sometimes, 때때로 또 왓절로 시작하네요. 그럼 이것도 왓절이 다 주어로 쓰였겠죠? What really marks a place? 안 끊어도 되겠네. 진정 어떤 장소를 특징 짓는 것은 마크가 여기서 특징 짓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장소를 특징 짓는 것은 is something, 무언가입니다. less specific. 무언가 덜 구체적인 것입니다. 자, something, thing 패밀리는 수식을 뒤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less specific이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이 something이 무엇이냐면 a feeling, very nice. 우리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것, 덜 구체적인 것. 다시 말해서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추상적인 것 대신 들어왔겠죠. abstract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떤 장소를 결정짓는 것은 something abstract, 무언가 조금 더 추상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다. 감정이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부터 예시가 시작이 됩니다. 지하철 승객의 행동을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흥미로운 예시가 interesting의 흥미로운이란 뜻이지. 흥미로운 예시가 emerge, 발생합니다. 동사, 자동사예요. 발생했습니다. 나왔습니다. from,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from a study, 연구네요. 무슨 연구냐? subway passenger behavior. 지하철 승객의 행동에 대한 연구로부터 흥미로운 예시가 나왔대. 예시를 설명해 주겠죠. 그리고 이 문장이 조금 많이 어려워. researchers, 연구자들이 여기가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온 trying, 여기부터는 현재 분사구가 될 겁니다. 주어인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 친구는 형용사로 쓰였죠.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즉 이러려고 노력하고 있는 연구원들이야. 그럼 여기가 다 수식어일 테니까 그 다음에 수식어 끝나면 주절에 동사가 나올 차례잖아. trying to understand, 아직 안 끝났죠. 동사 안 나왔지. 그 다음에 understand의 목적어로 y가 또 나왔으니까 왜 이러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why는 또 어디서 끝나냐? why people sit, 왜 사람들이 앉는지, where they sit, 그들이 앉는 곳에 왜 그들이 앉는지
또는 or why people stand 동사 병렬입니다. 또는 왜 사람들이 일어서 있는지 그들이 일어서 있는 곳에 왜 서 있는지 in subway 지하철에서 아니면 and metro trains 전철에서 examined 아, 그러면 why가 여기까지고 이게 to understand에 묶여서 전체가 싸그리다 이만큼이나 엄청 길게 researchers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examined가 동사니까 얘는 이 주절에 대한 동사라고 봐주면 되겠죠. examined 설명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The factors 그 요소들을 조사했대요. 어떤 요소냐면 대절 이게 또 쭉 끝까지 가게 될 거고 이러한 요소를 조사했습니다. 자, 한번 분석하고 전체 해석은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어떤 요소냐면 대절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주어가 없는 거 뭐 하니까 앞에 팩터 꾸며주고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봐주면 되겠죠. 주관되니까 바로 뒤에 있는 거 수일치부터 동사의 수일치부터 봐주면 되고요. That shape the way 그 방식을 형성하는 요소들이야. 근데 어떤 방식이냐? 또 수식어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 뒷문장 보면 완전하거든. Riders used 승객들이 사용하고 navigated 탐색했대. That space 여기서 that은 지칭이죠. 그 공간을 사용하고 탐색했대요. In different situations 다양한 방식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는 관계부사가 생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 있는 거는 how라고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관계부사 how가 way 꾸며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봐주면 되고요.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보면은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자들이냐? 이렇게 길게 소식이 들어갔었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들입니다. 자, 그럼 뭘 이해하느냐가 이제 why로 understand의 목적어니까 간접 의문문의 형태로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명사절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앉는지를 이해하려고 where they sit 그들이 앉는 곳에 왜 앉는지 또는 왜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서 있는지 전철이나 지하철에서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연구자들이 그 요소들을 조사해 봤대요. 무슨 요소냐면 승객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탐색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요소예요. 지금 말이 좀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승객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탐색한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환경에 대한 인식인 거잖아. 이 공간, 이 메트로죠. 서브웨이. 여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럼 그 방식을 형성하는 요소라 그랬으니까 이 요소는 아까 말한 이건 거야.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 결정 요인을 얘기하는 거죠. 결정 요인. 우리가 그 환경을 인식하는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one of their findings, 그들의 발견들 중에 하나는 involves, 포함합니다. The reason, 이유를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유가 뭔지 연구했다는 거잖아.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라는 거지. 어떤 이유인데 무슨 이유냐? 이렇게 꾸며주는 거 여기도 관계부사가 숨어 있을 거고요. 관계부사, 선행사 reason이었으니까 why가 숨어 있겠죠? 많은 라이더, 승객들이 like, 좋아하는 이유를 포함한대요. 뭐 하기를 좋아하냐면 to plan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자리 잡다, plant가 자리 잡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리 잡다. 지금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제기대명사가 쓰였죠. 그들 스스로를 어디에 가깝게 자리 잡는 건데 close to the train doors. 문 근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포함합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요거는 이 위에 문단에 붙는 게 더 맞긴 하겠네요. 자, 그래서 승객들이 왜 문 근처 자리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포함한대요. Partly, 부분적으로 이것은 was the obvious convenience, 분명한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편의성이라고 표현한 요것이 결국에는 외부 요인이었죠? 아까 나왔었던 외부 요인이 되는 거고요. Of being able to exit more quickly, 더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being able to니까 뭐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하면 되겠지. 그래서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 분명한 편의성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외부 요인도 작용을 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it was shaped. 그것은 또 부분적으로 partly 부분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뭐에 의해 형성이 되냐면 더 아까 나왔던 거 abstract 더 추상적인 느낌, sensation, 추상적인 느낌, 감각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도 한데
그것이 뭐냐? 동격으로 설명이 나오죠. 그것이 뭐냐면 the desire. 어떤 욕구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게 얘랑 동격이기 때문에 여기도 by처럼 해석해 주면 돼요. 똑같이 by에 걸려 있는 거라고 봐주면 되지. 그 추상적인 느낌에 의해서, 즉 그 욕구에 의해서. 어떤 욕구냐면 to avoid the sometimes. avoid 피하기 위한이라고 해석이 될 텐데 the sometimes에서 끝난 게 아니야. 그지? sometimes는 때때로라는 애잖아. 때때로 uncomfortable. 불편한 feeling. 그치? 여기까지 가야 투부정사가 끝나죠. 그러니까 때때로 불편한 감정입니다. 어떤 불편한 감정이냐? 우연히 making eye contact. 눈이 마주치는 불편한 감정인 거야. 이렇게 있다가 옆 사람이랑 눈이 마주쳐버리면은 어이구야 이러고서 잠깐 좀 어색한 감정이 드는 그런 거. 근데 이 사람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눈이 마주쳐서 싫은 게 아니잖아. 난 다리 부딪히는 것 때문에 싫던데. 눈이 마주치나? 눈 마주칠 일은 거의 없지 않아요? 뭐 어쨌든 불편한 감정이라는 것까진 동의합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치는 그 우연히 눈이 마주치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한 욕구. With seated passengers. 앉아 있는 승객과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아니었네. 지금 보니까 앉아 있는 승객과 눈이 마주치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면 이 앉아 있는 승객의 끝자석이 아니라 이 문 바로 옆에를 얘기하는 거였네. 그지? 여기 있으면은 눈이 안 마주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렇게 서 있었다면 그러면 눈이 마주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눈이 마주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를 싫어하고 대신에 그럴 바에야 이 door 옆에 서 있겠다. 요거 얘기하는 거네. 그치? 자, 뭐 이거냐 그건 중요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여기 서 있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빠르다는 물리적인 이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눈이 마주쳐서 불편한 그 감정 때문이다. 자, 그래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Can't see feelings. 감정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very real.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감정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끼친대요. 여기가 핵심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주장이 나왔고 뒤에서도 주장이 나왔다. 자, 그래서 감정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의 글이었고요. 문법, 요 문장, researchers 문장 적당히 어려웠었고 그 외에도 해석하기는 생각보다 좀 까다로웠었던 지문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쭉 봐주면 됩니다. 문법을 위주로 봐주고 내용은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39번 해설 시작합시다. 39번은 인간의 잠수 반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이게 물속에서 우리의 생존 본능이래요. 다시 말해서 슈퍼 잠수 모드라고 생각하면은 딱 맞아요. 슈퍼 잠수 모드. 한번 봅시다. 잠수 반사가 유발되는 조건이 있대요. 뭐냐면 얼굴 부위가 물에 닿으면 유발이 된대. 그러니까 머리는 공기 중에 있고 몸만 이렇게 물속에 있으면 발동이 안 되고 이렇게 얼굴 주변 신경이 물에 잠기면 그러면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잠수 반사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효과가 뭔데 이렇게 슈퍼 잠수 모드라고 부르느냐? 몸속의 장기랑 신진대사가 잠수 모드로 그러니까 진짜 잠수 모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나열이 될 텐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자, 잠수 모드 효과 첫 번째. 기도가 자동으로 닫혀요. 기도가 그 공기가 통하는 코에서 폐로 넘어가는 그 길이잖아. 그게 자동으로 닫힌대. 그래서 물을 삼킬 위험을 좀 줄인다고 합니다. 폐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두 번째는 폐 속의 공기 통로를 또 좁혀준다고 해요. 이것도 아까 첫 번째 거랑 비슷한 기작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심박수가 절반 정도의 속도로 느려진다고 합니다. 그럼 숨을 오래 참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추가로 혈액도 효율성이 높아져. 중요한 장기들로 먼저 보내진대요. 그래서 호흡이 짧아져도 영향이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이 진짜 잠수 모드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수 반사 효과가 대단하다. 근데 이게 우리만 있나 봐. 다른 영장류는 이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영장류는 물이 얼굴에 닿으면 당황하면서 익사하기가 쉽대요.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수 반사, 슈퍼 잠수 모드고요.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내용 간단하니까 바로 본문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Diving reflex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잠수 반사죠. 아까 얘기했던 슈퍼 잠수 모드. 자, 쉼표하면서 문장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like 뭐뭐처럼이죠. 여기서 like는 당연히 전치사로 쓰이고요. 다른 marine mammals, 다른 해양 포유류들처럼 슈퍼 잠수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means 뒤에 대절,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여기 대은 명사로 쓰였죠. 명사절 접속사 써주면 되고요. 뒷문장은 완전하겠지. 뭘 의미하냐면 special nerve endings. 여기서 엔딩은 말단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특수신경 말단이 여기 주어가 되고요. 대절이 주어. on our faces. 우리 얼굴에 있는 특수신경 말단이에요. around. 이것도 전치사죠. 얘도 전치사, 얘도 전치사 둘 다 수식어고요. around the mouth and nose. 입이랑 코 주변에 우리 얼굴에 있는 그 특수신경 말단들이 trigger. 이게 대절의 동사가 되죠. 지금 대절의 주어가 endings로 복수였기 때문에 trigger. 이것도 수일치 잘 봐주면 됩니다. 앞에 주어가 복수였으니까. 그 특수신경 말단이 유발합니다. 이 반사를 유발합니다. 오로지 뭐뭐 할 때에만. 뭐 할 때냐면 the facial region. 그 얼굴 부위가 goes underwater. 물 아래로 내려갈 때에만. 근데 대절을 아까 묶었었으니까 중괄호로 묶어줄게요. 왼절, 대절 다 끝나고. 그러니까 슈퍼 잠수 모드, 슈잠모 버튼이 우리 입이랑 코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랑 코 주변에 있는 버튼이 눌려야 그래야 슈잠모가 발동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을 필요는 없어. 보면은 이 몸이 위로 올라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버튼이 물에 들어가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잠수를 하면 당연히 슈잠모는 발동이 되는 거고 그냥 얼굴만 들어가도 슈잠모가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자, 좀 구체적으로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are in the water, 물속에 들어가 있는다면 with 뭐와 함께죠. our head out in the air. 우리의 머리가 out in the air이니까 공기 중에 바깥에 있는 상태로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with 분사구문이라고 봐줘도 됩니다. 뭐뭐가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를 분사구문으로 해석해보면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우리의 머리가 공기 중에 바깥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죠. 그 상태로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가 있는다면 그러니까 요거가 되겠죠. 1번의 경우가 된다면 그러면 there's no diving reflex. 슈퍼 잠수 모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부절 자, 요까지 하나 해봤더니 아직 안 끝났죠. while 접속사 이어지니까 그 다음 쉼표까지 while if 둘 다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sink 한다면 sink가 가라앉히다라는 뜻이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되는데 여기선 타동사로 쓰이네요. 우리의 얼굴만을 가라앉힌다면 in a bowl of water. 물 담겨있는 그릇이겠죠. 물이 담겨있는 그릇에 우리의 얼굴만 넣는다면 while 뭐뭐한 반면에 자, 여기서 while은 뭐뭐한 반면에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접속사로 쓰였을 거고 반면에 the whole of the rest of our body. 우리 몸의 나머지 전체. 여기 rest가 쉬다가 아니라 나머지라고 해석되는 명사예요. 우리 몸의 나머지 전체가 is in the dry air. 물기가 없는 공기 중에 있으면 요거죠. 이런 경우가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diving reflex가 is triggered. 발동이 됩니다. 보니까 몸 전체가 담궈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잠수 모드인데 완전 잠수됐을 땐 당연히 슈잠모가 발동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안 나오긴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 글에만 따르면 쌤 뭐 생물학자가 아니니까 이 글에만 따르면 잠수 반사 모드는 완전히 잠수했을 때에도 나타나는가 하면은 모른다가 정답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발동 조건이었고요. 그 효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close, 닫아버립니다. close down, 뭘 닫아버리냐면 the airway, 기도를 닫아버립니다. 공기의 길, 말 그대로 기도죠. 기도를 닫아버립니다. 쉼표 ing, 분사구문 나오고요. reducing, 줄이면서가 되겠죠. 오케이, 분사구문은 항상 능동수동 봐줘야 돼. 네, 해석상 보면 줄이면서라고 해석이 될 거고 그리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능동으로 즉 ing로 잘 봐주면 됩니다. Reducing the risk of swallowing water. 물을 삼키는 것의 위험을 줄이면서 기도를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좁힙니다. 지금 계속 그것이라고 나오는 게 슈잠모죠. 잠수 반사. 잠수 반사는 또한 줄여줘요.
그 작은 공기 통로를 줄여줍니다. In the lungs. 폐 속에 있는 작은 공기길을 줄여줘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삼키는 거랑 관련이 있으려나? 아니지. 물 삼키는 거랑 관련 없을 것 같고 뭔가 효율성이랑 관련이 있겠죠. 하여튼 요것도 좋은 걸 거고. 자, 그리고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heart rate가 심장 박동이 is slow down 줄어듭니다. to half speed 절반으로 줄어요. 와우. 오. 자, 그리고 피가 혈액이 blood is shunt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인데요. 혈액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로 방향을 바꾸냐면 to the vital organs 중요한 장기들로 방향을 바꿉니다. 쉼표 ing 분사구문 또 나왔죠. 여기서도 분사구문은 능동수동 먼저 봐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있고 해석으로 봐도 보호하면서 능동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ing protecting them from the effects of the brief stop in breathing 숨을 잠시 참는 거잖아. brief가 잠시라고 해석이 되죠. 잠시 숨을 참는 것의 효과,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잠수 모드니까 숨을 좀 오래 참아도 되도록 그렇게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휴전모의 효과가 세 가지 나왔어요. 기도가 닫히고 그걸로 인해서 물 삼킴의 위험이 줄어들고 폐 속의 공기 통로를 좁혀주고 그리고 심박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혈액의 효율이 좋아진다. 혈액이 주요 장기로 먼저 이동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진다. 그래서 숨을 참는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조금 TMI이긴 한데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만약에 침팬지나 아니면 고릴라가 found itself 스스로를 발견한다면 제귀대명사 봐주면 되겠네요. 지금 목적어가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제귀대명사가 쓰였죠. 스스로를 발견하는데 어디에 있는 자신이냐면 in water 물속에 있는 스스로. 자, 그리고 뒤에 또 with는 분사구문처럼 해석해주면 되고요. with 분사구문 뭐뭐 한 채로 이렇게 되고 여기도 its face 뒤에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얼굴이 그 침팬지나 고릴라의 얼굴이 below the surface 물 표면 아래에 있는 채로 물 아래에 스스로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럼 if죠 여기서 끝나고 그런다면 it would panic 그것은 아마 당황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쉼표로 문장이 이어지는데 지금 문장 3개가 병렬이 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문장 나오고 그리고 It's hurt. 그것의 심장이 would race. 빨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 그것은 would quickly drown. 금방 익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문장 3개가 통으로 병렬이 됐죠. 문장 병렬할 때에도 이렇게 쉼표 end로 문장 전체가 병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솔직히 좀 TMI이긴 해. 다른 영장류는 이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마치 해양 생물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수 반사라는 생존 본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의 발동 조건과 효과랑 그리고 다른 영장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재밌는 글이었어요. 문법은 어려운 거 없었죠. 단어도 쉬웠으니까 39번은 그냥 한번 쓱 보고 넘어가면 되는 정도의 글인 것 같죠. 자, 다음. 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 40번 해설 시작합시다. 40번은 진실 편향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일단 믿고 본다라는 뜻이에요. 진실이겠지라는 편향성인 거야. 근데 이거 좀 위험한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일단 믿고 보냐면 우리의 정신력을 좀 아끼기 위한 전략이래요. 뭔 말인지 딱 와닿죠? 느낌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진실 편향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걸 진실 편향이라고 한대요. 믿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대. 좋은 점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준대요. 이게 있으면 왜 소통이 원활하냐? 반대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진실성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거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해보자. 근데 의심하는 건 노력이 필요하잖아. 추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굳이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일단 맞겠지 싶게 넘어가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나오잖아. 대부분의 경우에 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잖아. 그럼 대부분이 아닌 경우는 뭐겠어? 진짜 거짓일 경우에죠. 진짜 거짓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이면 얼마나 거짓이 많겠어요. 익명의 소통의 창구 아니야? 거기는 거짓이 정말 넘치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거짓일지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믿고 본다는 거죠. 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귀찮아서지. 추가적인 정신적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치? 노력을 조금 줄여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편향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믿고 보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진실 편향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There's a natural assumption of truth. 거기에는 자연스러운 가정, assumption, 가정이 있대요. of truth. 진실에 대한, 여기서 open은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이 되죠. 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가정이 하나 있다. 또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 또는은 동격으로 봐주면 돼. 즉이라고 해서 그주면 돼요. 즉 또는 진실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가 핵심 소재가 되겠죠. 뭐 할 때 진실 편향이 있느냐? 왼절이 시작이 되네요. 인간이 소통할 때 with one another, one another 서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서로 소통할 때 진실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듣고 있을 때 to others, 다른 사람들을 듣고 있을 때 또는 reading, 읽고 있을 때 그럼 지금 병렬 구조가 동사, ing 병렬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글을 읽고 있을 때 왼절 여기서 끝나고요.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은 이것입니다. 계속 지금 자동적으로 자연스러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렇게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이런 가정이 있다는 거야. 이사하고 대절 나오는 거 여기는 명사절로 쓰였을 거고요. 엔접. 그 기본적인 가정이 무엇이냐면 그 다른 사람이 is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고 보는 거죠. 그게 진실 편향이에요. 자, 이것은 이 진실 편향이라고 하는 것 truth bias는 usually works out fine. work out 작동하다라는 뜻이고요. fine 잘 작동합니다. usually 보통은 잘 작동합니다라는 건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면 좀 낭패기네. 그지? 자, 그래서 만약에 if절 쭉 해서 쉼표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주절이 나오고요. 만약에 당신이 물어본다면 자, 여기서 ask는 사형식으로 쓰입니다. 뒤쪽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죠. someone이 첫 번째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where 문장이 다시 묶이게 되는데 요게 or 전까지 가고 얘가 이제 직접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뭐뭐에게 뭐뭐를 물어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리고 여기서 where는 명사,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명사예요. 즉 간접 의문문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어디라고 하는 이 where의 해석이 진짜 들어가야죠. 자, 문장 다시 한번 보면은 만약에 당신이 물어본다면 누군가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수동태 하나 봐주고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if절 끝나고 또는 만약에 if절이 두 개가 병렬이었네. 또는 만약에 it's raining outside 바깥에 비가 오는지 아닌지를 물어본다면 그러면 당신은 can safely assume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가정하느냐? 대절 이하라고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명사절로 쓰였겠죠. assume의 목적어 자리니까 that 이하라고 가정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will not lie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in their responses 그들의 반응에서 거짓말을 굳이 할 이유는 없기는 해. 그지? 뭐가 좋아서 굳이 거짓말을 하겠어? 물론 실제로 거짓말이었다면 낭패긴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잘 작동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진실 편향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문단에 설명을 해줍니다. 발리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령문이죠. 그 다음에 쓰인 how는 imagine의 목적어 자리니까 이것도 명사절로 쓰여요. 그러면 마찬가지 간접 의문문일 거고 근데 how는 어떻게 얼마나 라는 두 가지 뜻이 있잖아. 근데 이 친구는 how difficult 주어가 나오기 전에 형용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얼마나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을지. 자, 그 다음에 나온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이시랑 관련이 있죠. 오케이, 요거는 가주어고 뒤쪽에 나온 이 친구가 진주어입니다.
To converse with someone, 누군가랑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잘 봐봐. 여기 이 difficult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it would be 뒤에 있었던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bore가 앞으로 튕겨 나온 거잖아. 이 친구 지금 bore예요. 그렇다는 건 bore니까 형용사가 쓰인 거야. 자,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ly가 붙는 순간 보어인데 부사는 들어갈 수가 없죠. 부사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ly가 붙으면 틀리게 되는 거야. ly 붙으면 틀리다 표시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상상해 보래요. 만약에 당신이 가정한다면, 자, 뭐라고 가정하냐면 이거 아까랑 똑같죠? 요 대신 어스면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니까 명사절 접속사가 될 거고요. 근데 요 뒤에가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합니다. that 뒤에 everything 요게 일단 주어가 되고 모든 것이 everything day 이게 말이 안 되죠? 여기도 무언가 또 묶이는 게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 묶이는 거는 문장 쭉 가다가 두 번째 동사가 나오면 거기서 끝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뒤에 나온 동사 요게 있죠. 주어 뒤에 나온 수식어는 이렇게 꾸며줄 텐데 이 수식어가 끝나면 이제 뭐가 나올 차례야. 주어 다음에 나온 수식어였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치 동사가 나올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묶인 거는 everything they were telling you까지 해서 묶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온 was가 이 everything에 대한 동사가 돼요. 자, 그럼 요 친구의 수일치를 또 잘 봐줘야겠지. 요거 수일치 everything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동사도 was가 나오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숨어 있는 거는 everything과 day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숨어 있죠. 목관대. 뒷문장 완전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완전한 거 아니죠. tell이란 동사도 사형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 2개 와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만 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서 everything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everything을 포함하고 있는 요 문장 전체가 이 명접 대시 끝나는 부분이고 if절도 여기서 끝나고 앞에 있었던 이거 how 간접 의문문도 여기서 끝나. 와, 문장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것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가정한다면 that 이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they were telling you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was false 거짓이다.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러니까 indeed 사실은 questioning ing로 시작하는데 뭐 동명사일 수도 있고 분사구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뒤에 쭉 보면은 이 친구는 동명사로 쓰인 주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questioning the truth of a statement 어떤 진술의 진실성을 questioning 의심하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리고 병렬로 동명사 주어가 또 나와요. choosing 고르는 것은 not to believe it이니까 그것을 믿지 않도록 고르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이게 주절의 동사가 됩니다. 뭘 요구하냐면 추가적인 정신적인 단계를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적인 노력이 더 들어간다. 힘들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거는 동명사가 병렬로 2개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단수 취급이냐 복수 취급이냐 주어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다 주어가 되는 거잖아. 자, 여기 동사 보면 지금 단수로 되어 있죠. 요 동명사 2개는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해줬기 때문에 즉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이라고 이 전체를 퉁쳐서 하나로 취급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힘들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은 are cognitive misers 인지적 구두쇠래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인지적인 구두쇠이다. 구두쇠이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인지적인 구두쇠라는 게 뒤에 바로 나와 있긴 합니다. 쉼표 위치.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죠. 쉼표 위치 계속적 용법으로 쓰여서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가 숨어 있겠네요. 명접 that. 우리가 typically don't expend 일반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than 뭐보다 seems necessary 필수적이어 보이는 것보다 in a given situation 여기서 given은 뒤에 situation 꾸며주고 있는 pp가 되겠죠. 주어진 상황에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돼요. 그럼 요 인지적 구두쇠가 의미하는 바를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해준 거죠. 인지적 구두쇠, 다시 말해서 노력을 덜 하는 노력 구두쇠라고 봐주면 됩니다. 자, 깨알 문법 하나 더 보자면 seems 뒤에 나온 necessary 이 친구도 seem이 상태 동사기 때문에 뒤에 보어가 와요. 이거 보어야, 목적어가 아니고. 아까랑 똑같아. 얘가 보어기 때문에 뒤에는 이 seems 뒤에는 형용사가 붙어서 나온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도 ly가 붙었다면 necessarily,로 ly가 붙었다면 보어 자리에 부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게 돼요. 자, 마지막 문단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믿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It makes sense. 그것은 말이 됩니다. It makes sense. make sense가 말이 되다라는 수거죠. sense라는 단어가 이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만들다. 그래서 말이 되다라고 의역이 됩니다. 자, 그럼 뭐가 말이 되느냐? 그것인데 그것은 뒤에 나와요. 이때 가주어 진주어. 요쪽이 가주어, 요쪽이 진주어가 돼요. then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됩니다. 뭐가 말이 되냐면 대절. 요거는 명접이란 말이야. 뒤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when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묶이는 거지. 이 when은 쉼표까지 가서 끝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아니라 even if가 나왔다. 그럼 한 번 더 묶이는 거예요. 그럼 even if 끝나고 when절 끝나고 그 다음에 our default라는 주어가 나오죠. 이 주어가 이 our default라고 하는 주어가 대절의 주어인 거지. 대절은 when절이 끝나는 여기까지 시작도 안 했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그것은 말이 되는데 뭐가 말이 되느냐? When we see something online,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볼 때 even if it's fake, 그것이 심지어는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our default, 우리의 디폴트 값은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의 기본값은 to believe it,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절이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였으니까. at least 최소한 처음에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지.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상할 거예요. 이상하면 그때 가서는 이거 좀 이상한데 싶어서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러니까 최소한 처음에는 그것을 믿을 수도 있다. 기본값으로서.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노력을 아끼려고 우리가 취하는 전략이 있다. 그게 뭐냐? 진실 편향. 일단 믿고 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간단했습니다. 자, 중간에 문법이 조금 어려웠던 문장이 있었죠. 요 imagine 문장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한번 봐주고요. 나머지는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내용 위주로 판단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2025년 6월 고일 모의고사 41번에서 시작합시다. 41번 내용 되게 쉬워요. 신용카드 얘기인데 신용카드를 쓰면 고통이 줄어든대. 결제하는 감각이 좀 덜하다는 말입니다. 신용카드가 생기면서 이제 현금을 쓰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쓴다는 체감이 있잖아, 그치? 또 실제로 지갑의 무게가 줄어들기도 하고. 근데 신용카드를 쓸 때는 그런 감각이 없다는 거야. 특히 요새는 쿠팡 같은 거 쓸 때 있잖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돈이 숭숭 나가. 야, 정말 돈을 쓴다는 감각 자체가 좀 무뎌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덜한 게 맞대요. 이걸 담당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이 영역의 활성도가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비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경매로 실험을 하나 해봤대요. 하나는 현금을 내는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카드로 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 이렇게 나눠서 입찰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낼 때는 돈을 쓰는 감각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떤 성향을 보이겠어? 그치? 카드로 입찰했을 때 평균이 높았겠죠? 근데 그게 2배나 높았대. 야, 그만큼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쓸 때 돈을 쓰는 체감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결제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막 쓰더라. 자, 그 정도로 내용 정리해주면 됩니다. 뭐 내용 어렵지 않죠? 오케이, 바로 본문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전반적인 주장이 담긴 부분입니다. 시작이 paying으로 시작하니까 동명사 주어겠죠. 동명사. 그럼 지불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paying with plastic, 플라스틱으로 결제하는 것은 이게 신용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이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The way, 그 방식을 바꿔놨대요. The way니까 여기 뭔가 묶여 있겠죠. 이렇게 수식어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고요.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관계부사 how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물론 how랑 way는 같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how가 나간 거지.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면서 우리가 돈 쓰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쉼표 altering 나오는데 요거는 분사구문이죠. 여기부터 분사구문 시작이 되고요. 분사구문은 능동수동 봐줘야 됩니다. 바꾸면서라고 해석이 될 거고 뒤쪽에 목적어도 잘 있으니까 능동 형태 ing로 써준 거 봐주면 됩니다. altering 바꾸면서 the calculus 계산법을 바꾸면서 돈 쓰는 방식을 변화시켰대. 어떤 계산법이냐? 우리의 재정적인 결정,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도가 되겠죠. 즉 정리해보면 신용카드를 씀으로써 소비 패턴이 변화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 변화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밑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왼절로 시작을 하면은 쉼표 딱 찍혀서 여기까지 수식어로 봐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죠. 자, 다시 돌아가서 당신이 buy something with cash. cash는 현금이지. 현금으로 무언가를 구매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 지폐 같은 걸로 무언가를 구매할 때 그 구매는 involves 포함합니다. 실제 loss를 포함한대. 실제란 단어가 중요하겠죠. 진짜로 실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뒤에 설명이 하나 더 나오는데 당신의 지갑이 is literally lighter. 말 그대로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손실이 발생하고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크레딧 카드는 신용카드는 그러나 make 만들어줍니다. 그 purchase 그 구매가 좀 추상적이게 되도록 만들어준대요. 자, make 나왔는데 요거 오형식으로 쓰였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거고 이 보어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형용사로 쓰인 거 하나 더 봐주고요. 구매가 추상적이게 돼요. so that 그래서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붙어 있으니까 so that 그래서 뭐뭐 하도록. 그래서 당신이 you don't really feel 실제로 느끼지 못하도록 the downside. downside는 안 좋은 측면이죠. 안 좋은 부정적인 면 of spending money. spending 돈을 소비하는 것의 부정적인 면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가 전반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쓰면 체감이 되는데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체감이 안 되더라. 부정적인 면을 즉 돈을 소비하고 있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체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주장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뇌과학적 증거를 하나 들고 옵니다. Brain Imaging Experiments. 뇌 영상 실험을 해봤나 봐요. 뇌 영상 실험이 suggest 제시합니다. 대절 이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이 대신 suggest 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명사절로 쓰였겠죠. 명사절 접속사 뒷문장은 완전하게 올 거고 paying with credit cards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은 그럼 얘도 아까처럼 동명사로 쓰였죠.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은 actually reduces 실제로 감소시킵니다. activity in the insula 인슐라에서의 활동을 감소시킨대. 근데 인슐라가 뭐예요?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뇌섬엽이라는 거래요. 뇌섬엽. 몰라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전문 용어는 외울 필요는 없겠죠. 뒤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brain region, 뇌 영역이래요. 동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뇌 영역인데 어떤 뇌 영역이냐?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된이라고 해석이 되는 pp죠. 뭐랑 관련돼 있냐면 with negative feelings.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뇌의 한 영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섬엽이라는 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는 건데 지금 이 영역에서의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다고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하나가 더 나오는데 as로 시작하니까 이것도 수식어로 시작하는 문장. 접속사로 시작할 때는 항상 묶어줘야겠죠. 이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인가 싶었는데 요거는 또 동격으로 들어가는 쉼표고 이렇게 삽입으로 잠깐 설명해주는 부분 says 여기까지가 S절이야. 자, 그래서 조지 로웬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뉴로에코노미스트래요. 신경경제학자. 이건 좀 특이하네, 그치? 신경학자도 아니고 신경이랑 경제학자가 섞여 있어. 뉴로까지 하면은 신경이고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학자죠. 신경 경제학자인 조지 로웬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뭐 일을 하는 분이신가 봐요. 이분이 말했다시피 여기에서는 뭐뭐 하다시피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뒤에는 인용문이 나오죠. 이렇게. 이 말을 이분이 한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다시피 The nature of credit cards. 크레딧 카드의 nature, 자연이 아니고 본질이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신용카드의 본질이 ensures, 보장합니다. 확신시켜 줍니다. that 이하를 확신시켜 줍니다. that은 그럼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아까처럼 명사절 접속사로 쓰였죠. 뭘 보장해 주느냐? 당신의 뇌가 be anesthetized. anesthetize라는 게 마취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마취되다, 마비되다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against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죠. 뭐뭐에 대항하여 the pain of payment. 지불의 고통에 대항해서 지불의 고통에 대해서 이거 against도 전치사고요. 당신의 뇌가 마비되도록 보장합니다. 말이 좀 어색한데 의역하면 당신의 뇌가 마비되도록 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쓰면 당신의 뇌가 마비돼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나온 거죠. 결제의 고통이 줄어드는 신용카드. 자, 그러니까 spending money, 돈을 쓰는 것은 doesn't feel bad. 나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you spend more money.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가 이제 핵심 문제인 거죠. 돈을 많이 쓰게 된다. 소비하는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잠깐 한번 정리해보자면 신용카드의 등장이라고 하면서 신용카드가 어떤 앤지 부정적인 측면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친구다라고 소개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뇌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준 문단이었죠. 41번이 긴 문단이니까 여기 첫 번째 문단 먼저 했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문단은 실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매하면서 현금이랑 카드 나눠서 한 그 실험 있죠? 그거 내용이 나오는데 consider, 명령문으로 시작하네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This experiment.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라는 뜻이고요. 부연 설명 나오죠. 자, 실험 내용을 설명해 줘야겠죠. 드레슨 프랄릭이라는 분이랑 그리고 던킨 스매터이라는 두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또 어떤 분들이냐 설명을 해 줘야겠죠. 두 분의 경영학 교수라고 합니다. 아까는 신경경영 경제학과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경영학이야. MIT의 경영학 교수인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organized. organize가 여기서는 정돈하다가 아니고 준비하다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준비하다. 저 두 교수님들이 준비했습니다. A real life, 실제 sealed bid. 봉인 입찰 형식의 경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auction, 결국엔 여기가 목적인 거죠. 앞에 있었던 real life랑 sealed bid는 저거 꾸며주고 있는 수식이고요. sealed bid는 봉인 입찰이죠. 그러니까 그 얼마를 입찰금으로 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봉인해 놓은 거야. 상대방 거를 모르겠죠, 그러면. 자, 근데 어떤 auction이었냐면 for tickets, 티켓을 위한 옥션이래요. 경매래. 어떤 티켓이냐? To Boston Celtics game. 보스턴 셀틱스 게임의 그 경기를 위한 티켓인가 봐. 경기 티켓을 위한 경매를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비교군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 첫 번째는 half the participants in the auction. 그 옥션에서 참가자의 절반, half the participants는 were informed. 정보를 받았습니다. 자, 수동태로 들어간 거 하나 봐주고요. inform이란 단어가 사형식으로 쓰이죠. 뭐뭐에게 뭐뭐라는 정보를 알려주다라고 쓰이는데 그럼 목적어 두 개가 나오잖아. 근데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목적어 하나 날라갔을 거고 그 다음 목적어가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were informed는 BPP 수동태로 들어간 거 해석할 때에는 뭐뭐라고 듣다라고 의역해줘도 돼. 어떤 정보를 듣는 거니까. 자, 그럼 어떤 정보를 들었느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여기가 직접 목적어가 될 텐데요. 목적어 자리니까 이것도 명사절 접속사로 쓰여요. 뒷문장이 완전하겠지? That they had to pay with cash.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대. 그들 중 절반이라 해도 participants가 주어기 때문에 수일치는 또 복수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여기 수일치도 한번 봐주고요. 자, 그럼 절반은 현금으로 내는 거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써?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 were told. 또 들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were told. 사형식이고 목적어 두 개인데 하나 날라가고 똑같은 형식이야. 여기도 뭐뭐를 듣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가 이제 대절이 숨어 있는 거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명사절 접속사 대시 숨어 있고 뒷문장 완전하게 나옵니다. They had to pay. 이번에는 with credit card.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라고 나머지 반이 들었어요. 나머지 반도 한 명일 리가 없잖아. 그래서 were told. 여기도 복수로 나온 거 하나 봐주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현금군이랑 카드군 이렇게 둘이 나뉜 거지. 이거 하고 나서 이 두 분의 교수님들이
프렐릭이랑 스메스터 두 분의 교수님들이 그러고 나서 averaged, 평균을 냈습니다. 동사로 쓰였네요. The bids, 그 입찰금을 평균을 내봤어요. For the two different groups. 그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대한 입찰금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자, 마지막 실험의 결과가 나오죠. It turns out that 절해서 그것이 뭐뭐임이 밝혀지다. 가주어진 주어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가주어진 주어. turn out이 뭐뭐임이 밝혀지다. 진실로 드러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표현법이라고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It turns out that이면 뭐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average credit card bid. 평균 카드 입찰금이 was twice as high. 두 배나 높았대. as the average cash bid. 평균 현찰 금액보다 현금 입찰 금액보다 두 배나 평균이 높았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죠. 여기 as랑 twice랑 같이 쓰인 거 봐주면 되고요. 두 배나 높았다, 뭐뭐보다. 여기서 as는 뭐뭐보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혹은 이 금액의 두 배만큼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 이렇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론 부분. 왼절 나오죠. 왼절 쉼표까지 딱 찍어주면 될 거고,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들의 입찰 금액이 were much more reckless. 훨씬 더 무모했습니다. reckless.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바꿔쓰자면 뭐 careless 같은 걸로 바꿨을 수도 있을 거고요. 왜 크레딧 카드를 쓸 때 더 무모하겠어? 아까 말했다시피 결제 고통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들은 no longer felt, 더 이상 느끼지 않습니다. the need,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need가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어떤 필요성이 있냐면 to limit. 그들의 expenses를 expense 지출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들의 지출을 제한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자, 여기 limit가 어휘가 중요하겠죠. 제한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돼요. 제한하다, 뭐 줄이다, 억제하다 그런 단어 다 들어가면 돼. 근데 이거랑 반대로 늘리다, 뭐 자유롭게 하다, 방출하다 그런 단어 들어가면 다 틀리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결제 고통을 줄이는 신용카드, 내용은 상당히 간단했던 그런 지문입니다. 문법도 사실 어려운 거 별로 없었으니까 41번답게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은 지문으로 잘 나와줬죠. 지문의 길이만 길기 때문에 한 번씩 쓱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6월 고1 모의고사는 여기까지. 끝!